어떻게 한 사람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5년을 살 수 있습니까? 이분은 바로 5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생수만 마신 여성입니다. 더 믿기 어려운 것은 이 여성의 몸이 병도 없고 여전히 건강하며 보통 사람처럼 일도 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사람은 7일 동안 굶으면 생명이 위협받습니다. 어떻게 이 여성이 5년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모두가 그녀가 특별한 비법을 알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사건을 보기 전에 항상 흥미로운 이야기를 업데이트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십시오. 이 실제 이야기의 주인공은 중국 랴오닝성에 사는 랭윈 여사입니다. 이 일은 2006년에 일어났습니다. 랭윈 여사는 현지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우보세의 주인이었습니다. 비록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삶은 여전히 안정적이고 편안했습니다. 다른 보통 사람들처럼 그녀도 하루 3끼 이상의 식사로 에너지를 보충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매우 맛있게 먹었고 몸매도 날씬하여 전혀 비만하거나 뚱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에 일어난 한 사건이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2000년 7월 어느 날 그녀의 가게에는 손님이 아주 많아 랭 여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일했으며 점심을 먹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손님이 줄었을 때 그녀는 살롱 직원에게 부탁하여 간단히 2개의 찐빵을 사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2개의 찐빵이 곧 기이한 사건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찐빵 2개를 다 먹은 후 랭윈 여사의 배가 갑자기 부글부글 끓으며 속이 메스꺼워져 화장실로 뛰어가 토했습니다. 처음에는 찐빵이 비위생적으로 만들어져 위가 반응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잠시 쉬면 건강이 좋아질 것이라 여겼습니다. 게다가 이미 식사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마도 위가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해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일은 그녀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평소 식사에 신경을 쓰던 그녀가 며칠 동안 식탁에 앉아도 전혀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어도 전혀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한 입도 먹지 못했습니다. 랭윈 여사는 즉시 당황했습니다. 한두 끼 굶는 것은 괜찮지만 며칠 동안 먹지 못하면 몸에 문제가 생길까 두려웠습니다. 아내의 이상한 행동을 본 남편 리 씨는 걱정과 혼란에 빠져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장비로 꼼꼼히 검사한 후 의사는 그녀의 신체 기능이 모두 정상임을 발견했습니다. 이 검사 결과 앞에서 의사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녀가 완전히 건강하다면 왜 식욕부진에 걸린 것일까요? 이때 리 씨는 아내의 입맛이 변했을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머리를 짜내어 아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여러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 리 씨는 자신의 요리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각종 튀김, 볶음, 부침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매 끼니마다 풍성하게 차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있게 맛있는 음식을 식탁에 내놔도 아내는 여전히 무관심했고 심지어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리 씨는 아내에게 조금이라도 억지로 먹으라고 권하며 먹기 싫더라도 자신의 건강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단지 먹고 싶지 않다라는 3마디만 해서 그는 매우 서운했습니다. 다음 끼니에 그는 음식을 바꾸어 기장죽을 끓였습니다. 향기로운 기장죽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식욕이 없었고 마치 미각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이들이 건강을 걱정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그녀는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어 억지로 죽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2숟가락 정도 먹자마자 랭윈 여사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숨이 가빠지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리 씨는 매우 두려워 급히 아내 곁으로 달려가 계속 등을 두드리며 아내가 죽을 모두 토해낼 때까지 도왔습니다. 이때 그는 아내가 음식에 이상한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아내에게 절대 억지로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시끌벅적하던 가정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랭윈 여사는 닭, 오리, 생선, 고기 같은 맛있는 음식이나 매력적인 볶음 요리에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그녀는 그저 조용히 앉아 남편과 아이들이 먹고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아내의 상태를 지켜본 리 씨는 매우 걱정되고 우울했습니다. 다른 집들이 식사하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생각하면 그는 더욱 혼란스러워 아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용실 주인이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생명을 유지한 것일까요? 알고 보니 무의식 중에 그녀는 매일 일정량의 물만 섭취하는 아주 특별한 습관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물도 매우 특별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녀는 뜨거운 물이나 다른 음료를 극도로 싫어했기 때문이며 아주 차가운 얼음물을 마셨습니다. 아내가 물을 마실 때마다 리 씨는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 잘게 부수고 약간의 정수물과 섞은 뒤에야 아내에게 주어 허기를 달래게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녀의 이 기이한 습관이 무려 5년 동안 유지되었다는 점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만 가족들이 음식을 차려놓으면 그녀의 몸은 딸꾹질이라는 특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모두가 식사를 시작할 때 그녀는 트림을 하기 시작했는데 매번 약 20분 동안 지속되었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반복되었습니다. 트림을 하고 나면 그녀는 배가 부르고 더 이상 배고픔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랭윈 여사는 매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차가운 물만 마셨습니다. 과연 인간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만 보충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 일은 당연히 사람들에게 큰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광활한 자연세계에서 물만으로 살아가고 성장하는 생물은 아마도 식물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식물도 광합성을 통해 물질 대사를 하더라도 토양의 도움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랭윈 여사의 상태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만 마시는 것이 매우 특별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랭윈 여사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만 마시며 5년 동안 건강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온 사방에 퍼졌습니다. 많은 방송국과 신문사가 촬영과 보도를 위해 찾아와 가장 의심스러운 가설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랭윈 여사의 기이한 이야기를 들은 많은 이웃과 친구들은 분명 그녀가 어떤 고수의 지도를 받아 전설 속의 단식 수련법을 성공적으로 익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협 소설을 읽거나 관련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이 용어가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단식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중국의 상고시대 책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중에는 공기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래 살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비법은 고대 중국의 봉건 시대부터 나타났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높은 산에 한 신선이 살았는데 그는 일반 곡식을 먹지 않고 바람을 마시고 이슬을 마시며 생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선의 피부는 눈처럼 희고 체격은 청년처럼 건강했습니다. 그는 종종 구름을 타고 용을 몰며 사방을 유유자적하게 여행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옛 중국의 고서에는 먹지 않으면 죽지 않고 신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들의 뒷받침으로 도교는 일찍이 형성되고 발전하여 민간에 전해졌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른바 단식 비법이 단순히 완전한 절식이 아니라 종종 특별한 식품과 함께 수행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가 제자들이 폐곡수를 수련할 때 복령, 대추와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전통 의학 방법으로 그것들을 가공합니다. 예를 들어 총 9번 찌고 햇볕에 말려 액체 형태의 환약을 만들고 꿀을 넣어 단맛을 더합니다. 사료와 기록을 종합해보면 단식 방법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과 같지 않으며 일반 곡식을 먹지 않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 비법을 수련하는 사람은 여전히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영양소가 필요해 몸의 기혈을 보충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대체 식법을 숙지하고 일정 기간의 고된 수련을 거쳐야 비로소 일반 음식에 의존하지 않는 이상적인 상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랭윈 여사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얼음물만 마시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친구들의 조언을 듣고 리 씨는 독의 전문성을 가진 한 집안을 찾아가 지도를 받기로 했습니다. 해당 전문가가 인내심 있게 설명하기를 단식 방법은 절식과 동일하지 않으며 생명을 유지하는 요소를 보충할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독특한 건강관리법과 더불어 여러 종류의 한약을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식 수련 과정이 상당히 길다고 해도
랭윈 여사처럼 5년 내내 지속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따라서 랭 여사의 기이한 생활 방식은 단식 비법의 수련 결과가 절대 아니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도가 수련을 배제한다면 그녀가 어떻게 5년 동안 밥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요? 이 시점에서 답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랭윈 여사의 외모와 얼굴빛을 자세히 관찰한 전문가들은 몇 가지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오랫동안 밥이나 일반 음식을 먹지 않아 그녀의 몸은 점점 더 마르고 심지어 살간만 남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아 체중도 크게 줄어 62kg에서 40kg대로 감소했고 두 팔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했습니다. 또 다른 뚜렷한 징후는 그녀의 안색이 극도로 나빠지고 온몸이 매우 약해 보이며 생기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직후 리 씨는 주변 사람들을 소름 끼치게 만들 충격적인 비밀을 갑자기 폭로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리 씨가 우연히 아내의 볼을 손으로 건드릴 때마다 랭윈 여사의 얼굴은 깊이 움푹 들어가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팔이나 허벅지 같은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아내의 몸 상태가 이렇게 심각한 것을 본 리 씨는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아내가 어떤 희귀병에 걸린 것이 아닐까 점차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즉시 아내를 대도시로 데려가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온 가족이 길을 나설 준비를 하는 순간 랭윈 여사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실신해버려 리 씨와 딸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혹시 수년간 잠복하던 병이 이 시점에서 갑자기 폭발한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더 생각할 틈도 없이 부녀는 서둘러 그녀를 지방 최고의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의사들은 즉시 전면적인 검사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다시금 그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수십 년 경력을 가진 유명한 의사조차 이렇게 기이한 사례는 처음 본다고 인정했습니다. 여러 차례 정밀 검사를 진행한 후에도 의사와 전문가들은 왜 랭윈 여사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5년을 살아왔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민 끝에 의사와 전문가들은 랭윈 여사를 며칠간 병원에 입원시켜 관찰해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그녀의 몸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일정 기간의 관찰과 비교 후 마침내 전문가들은 몇 가지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요? 알고 보니 랭윈 여사의 딸꾹질은 일반인과 달랐고 소리가 마치 북소리처럼 엄청 크게 울렸습니다. 랭윈 여사 본인의 말에 따르면 비록 트림 소리가 다소 이상했지만 효과가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트림하는 시간이 매우 규칙적이어서 보통 사람의 식사 시간처럼 매일 3번으로 나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전 6시 10분에 발생해 약 20분간 지속되며 그 후 그녀는 막 식사를 한 것처럼 포만감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오전 11시경에 다시 20분 이상 트림을 하며 배가 다시 채워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은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발생하고 또다시 20분 이상 지속되며 배고픔이 사라지고 마치 배부른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의사들은 순간적으로 정신이 아득해져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망상인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트림이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기이한 현상을 두고 영양센터 소장 양 씨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트림을 정확히 제 시간에 조절하는 것은 제쳐두더라도 트림과 딸꾹질이 20분씩 지속되는 것만으로도 매우 드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딸꾹질은 포만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횡격막과 성대가 지속적으로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그로 인해 더 허기가 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딸꾹질 과정은 사실상 에너지를 소비하는 행동이며 이른바 딸꾹질로 배고픔을 억누른다는 것은 심리적 암시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는 랭윈 여사가 5년 동안 어떤 음식도 먹지 않고 오직 딸꾹질만으로 생명을 유지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고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겉보기에는 미용실 주인이 정말로 5년간 밥을 먹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녀는 멀쩡히 살아있을까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양 소장은 사람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몇 가지 생물학 지식을 덧붙였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기본적인 생리 활동을 보장하려면 인간은 하루에 최소 약 1000칼로리의 에너지를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최소치에 도달하더라도 단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정상적인 건강 상태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사람은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를 고기, 달걀, 채소, 과일 등 다양한 음식에서 얻습니다. 그래야만 인체의 각 기관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랭윈 여사의 말대로 그녀가 트림과 딸꾹질, 얼음물만으로 생존을 유지했다면 하루 섭취하는 에너지는 사실상 0에 가까웠습니다. 외부에서 에너지를 보충하지 못하면 인체는 스스로 지방과 저장 영양분을 소비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수분과 지방이 소모되어 몸이 점점 마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부 장기들이 쇠약해지고 생리 기능이 서서히 사라져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신의 논리를 설명한 후 양 소장은 얼음물만으로 인체의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과연 그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근거와 기록된 현상을 바탕으로 양 박사는 매우 대담한 가설을 제기했는데 아마도 랭윈 여사의 가족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양 박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병원은 신속히 이 여성의 복부 초음파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모두를 믿기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녀의 위는 완전히 비어 있었고 음식물이나 찌꺼기의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이때 양 박사도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그의 추측이 틀린 것일까요? 랭윈 여사는 정말 수천 년에 한 번 있을 법한 특별한 여성일까요? 양 박사와 전문가들이 당황하고 있는 사이 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져 사건 전체가 또 다른 미스터리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들이 목격한 것은 무엇일까요? 알고 보니 전면 검사를 마친 뒤에도 환자의 모든 내부 장기는 여전히 완전히 건강했습니다. 손상이나 퇴화의 징후는 전혀 없었으며 영양 결핍으로 인한 질병 증상 또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에너지를 섭취하지 않았는데도 내장이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었고 대사 과정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점은 현재 모든 의학 이론과 완전히 배치되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일이 과연 진실일까요? 아니면 거짓일까요? 과학은 어떤 사실을 놓친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자연에 불가해한 미스터리일까요? 비록 의사들은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지만 그들은 과학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연구를 계속 깊이 파고들면 반드시 이 현상 속에 숨겨진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사건이 막다른 길에 다다르자 한 의사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 환자의 소변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소변 검사가 무엇일까요? 이는 소변 속 성분을 분석해 적혈구, 백혈구 등을 확인하고 단백질, 당분 등의 농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가 섭취한 음식 종류를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변 검사 결과 덕분에 의사들은 마침내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소변은 뚜렷한 산성을 띠고 있었으며 그 안에는 케톤체라고 불리는 특별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지방산 대사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지고 몸이 포도당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 생성되는 부산물입니다. 쉽게 말해 랭윈 여사는 고요산 혈증, 즉 하이퍼유리세미아라는 질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질병은 유전, 생활습관, 성별, 연령 등의 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밀한 선별 검사를 거친 후 의사들은 유전, 나이, 성별로 인한 원인을 배제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질병은 일상적인 식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내장, 해산물, 맥주 같은 음식은 고요산 혈증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음식을 장기간 섭취하면 혈중 요산 수치가 급격히 높아져 위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론과 소변 검사 결과를 종합한 끝에 의사들은 그녀가 5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소문이 완전히 허구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내장류나 해산물 같은 음식을 자주 먹었습니다. 위에서 음식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단지 검사 며칠 전부터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랭윈 여사의 가족은 정말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 거짓말 뒤에 숨겨진 목적은 무엇일까요? 의사들이 다시 극도의 혼란에 빠졌을 때에도 부부는 꾸며낸 이야기를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도중 리 씨는 우연히 이상한 한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약 2년 전 어느 아침 아내가 깨어났을 때 갑자기 눈을 뜰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리 씨는 아내의 눈가가 피처럼 새빨갛고 시력이 거의 사라져 마치 맹인처럼 보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두려워했습니다. 믿기 어렵게도 그렇게 한 달 넘게 지낸 뒤 그녀의 두 눈은 기적처럼 스스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현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한동안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리 씨의 이야기를 들은 의사들은 경악하며 혹시 이 여성의 병은 몸이 아니라 심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곧바로 안과와 이비인후과 전문가들도 빠르게 나서서 그녀에게 한 번 더 종합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육체적인 이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병의 원인은 정신 내부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의사들은 협력하여 그녀에게 일련의 심리 전문 검사를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과연 랭윈 여사는 정말 심리적인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 답은 있다였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그녀는 중간 수준의 불안과 경미한 우울증의 특징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신체 증상 장애 항목에서 점수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그녀는 매우 강력한 심리적 암시에 시달리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그 정도는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 병리적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이런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 환경이나 자신의 생각에 매우 쉽게 영향을 받아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랭윈 여사는 이런 정신질환에 걸린 것일까요? 알고 보니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육체와 정신 모두가 오랫동안 억눌렸고 그 결과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녀는 이렇게까지 음식 섭취를 거부했을까요? 전문가에 따르면 5년 전 그녀가 찐빵을 먹고 계속 구토를 했던 사건이 원인입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해리성 장애가 발현되었고 마음속에 먹으면 토한다는 믿음이 심어졌습니다. 그 후부터 그녀는 스스로에게 절대 먹지 말라고 암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정신질환은 보통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녀의 병은 5년이나 지속된 것일까요? 아마도 내적인 원인 외에도 이 상태를 유지하고 강화시킨 외부 요인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분석 과정을 통해 의사들은 남편 리 씨 또한 아내에게 심리적 암시를 가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리 씨 역시 매우 강한 자기암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몸에서 일어난다고 여겨졌던 모든 기이한 현상은 사실 부부 사이의 강력한 심리적 암시로 인해 나타난 마치 초자연적인 것처럼 보이는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영상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 흥미롭고 독특한 이야기를 위해 구독을 누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 새롭고 매력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